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예, 이상형 월드컵. 예,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유창호 때문에 힘드셨죠? 예, 이제 저로 다시 한번 다 바뀌어가면서 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농담이고요. 예, 잠깐 놀러 왔습니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 시장의 분위기. 그래도 뭐 장초반 대비해서는 좀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8가지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뽑아서 수익을 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기관 쪽에서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탄력을 받았었던 뭐 원전, 2차 전지주들이 오늘은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던 뭐 게임주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시장 흐름을 좀 반영을 해서 대진표를 또 짜왔습니다. 이따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세 분 다 뭔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잘 묻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8강 대진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8가지 종목입니다. 첫 번째, 안 그래도 뭐 게임 얘기 나왔었는데 위메이드하고 컴투스 홀딩스가 1라운드에 붙네요. 네, 그리고 2라운드는요, 좀 안타까운 종목들입니다. 파란불 켜내면서 급락하고 있는데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BHI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이유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3라운드에서는 명신사로 올라와 있고요. 또 수소 쪽에서 S퓨얼셀이 같이 한판 붙습니다. 네, 마지막은 띠리띠리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사믹 THK, 그리고 LCPG입니다. 제가 안 보는 동안 우리 굉장히 업그레이드했고 말도 잘하고 첫날 그 버벅댔던 거 생각하면 네. 칭찬 듣고 시작합니다. 정말 잘해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라운드부터 좀 공개를 할게요. 이제 1라운드에서는 위메이드하고 컴투스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P2E라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이 관련해서 요즘 기대감이 약간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도 돼요, 이제. 네, 올라가도 그쵸. 돼요. 너무 내려갔어요. 자,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 이 종목 1라운드에 올려봅니다. 네. 자, 시청자분 골라주시고요.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네. 종목 전체에 대한 좀 흐름 이야기를 그쵸.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에서 이제 P2E를 허용해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궁금증 계속해서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고 오늘부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정말 바닥을 잡고 이제 정말 올라오는 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영호 전문가님이 먼저 분석해 주시죠. 네, 네, 갑자기. 저 한 2주일 깜빡이는 안 만에, 켜들어요. 2주일 만에 먼저, 아직 안 네, 해서. 먼저 시키시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게임주니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일단은 게임주들을 먼저 보시려면은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상 시즌이라는 거, 그리고 코인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 뭐 좋은 이벤트는 아니었죠. 그렇죠. 루나 상장 폐지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 두 가지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 시즌에는 기술주들이 위축이 된다는 거는 다들 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이 이 게임 개발사들의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 이후로는 지금 커버리지 기업 중에 M&A를 위해서 대규모 자금을 유입시켰던 넷마블 빼고는 그렇게 크게 사실상 부채가 크게 없어서 가파른 네. 금리 인상이 나타나더라도 게임 개발사들은 크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은 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뭐 2020년에 2021년 같은 경우에 일부 회사들 같은 경우에 네네. 부채를 좀 많이 늘려서 자금 조달하는 모습도 나타냈는데 다 금리 인상 시작되기 전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대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이자 비용 부담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코인에 대한 하락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네네. 루나 테라 사태 때문에 지금 가상 자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장에 들어서 있고 못 네. 믿죠, 요즘은.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믿음까지도 많이 사라진 모습입니다. 네네. 그래서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고 이 안에서 과연 그때 당시 이제 시가총액 4위를 달성하고 있었던 그 루나마저 이제 상장 폐지가 되니까 다른 게임주들도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이 탄탄하게 블록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게임주들 같이 게임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뭐 이따가 종목이 나오겠지만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네. 전 탄탄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위메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펄어비스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 여전히 그 신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군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가 그거를 측정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새 정부에 대한 P2E 기대감입니다. 그냥 기대감이라는 거지 뭐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면? 네, 해주겠다는 얘기는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은데 네. 지금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를 보면요, P2E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있네요, 그럼. 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멘트가 포함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무래도 이 지금의 호재, 단기적인 호재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급등, 다른 코인주들에 비해서 급등을 한 부분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위메이드가 지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그 안에서 게임주들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는 이 게임주들의 옥석 가리기를 할 때는 결국에는 이 하나의 그 탄탄한 실적을 받쳐줄 수 있는 게임들이 있는가라고 저는 그게 판단 기준이 그쵸, 돼야 된다고 게임이 생각을 사니까. 해요. 예. 네, 뭐 과거로 사례를 본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NC소프트라든지 네. 아니면 펄어비스, NC소프트는 뭐 다 아시다시피 리니지 네. 확실한 게임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너무 확실합니다. 그쵸, 네. 그쵸. 뭐 원게임 리스크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 사막이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나갔죠. 오히려 과대 낙폭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퀄리티 IP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업체들을 지금부터는 주목을 해보자. 이거를 바탕으로 게임주들이 다시 올라갈 때 대시세를 발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간 김영우 전문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P2E가 막 이렇게 하면서 메타버스 이러면서 네. 이런 거 메타버스 P2E 안 하세요 이러다가 이제 오히려 그런 게임들이 힘들 때는 무슨 빛을 발하는 그런 내용을 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정책 얘기도 있었었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P2E 이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주무부처의 문화관광부에서는요. 네. 일단은 국내 허용에서는 일단은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자, 그리고 뭐 사실 옛날 정부를 끄집어내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바다 이야기를 문화관광부에서 게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거는 사행성 사행성으로 그렇죠. 게임처럼 나와 사행성인데 게임으로 되는 바람에 예. 인허가를 많이 주면서 여러 가지 황금성부터 시작하고 국내가 도박판이 돼버렸어요. 슬롯머신 같은 거. 예, 슬럼이 돼버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석이 검찰총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직까지 명확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들어갈 거라 예상되고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정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걸 한다, 110가지 국정과제에서 그걸 이행하는 부분은 30%만 이행해도 성공한 거라 봐지고요. 전체 중에서요? 그렇죠. 30%만 이행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연연한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제 행정부를 수반 어떻게 잘 이어서 나가냐가 중요한 건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P2E 부분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수면에 올라오면 국내 시장에서 좀 약간 반대 세력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게임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증시에는 활력을 오를 수 있는 좀 약간 좋은 찬스라고 좀 봐지지만 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52주 지금 최대점이 지금 141불이었잖아요. 메타버스 어제 안 전날 됐죠. 보니 27불이더라고요. 반에 반이에요. 박살 난 거죠. 한국을 먼저 보고 이제 미국을 먼저 보면 네. 난 사실은 게임 시장은 바닥이 더 내려간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아, 올라간 정말요? 거, 네, 더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더 바닥이 예, 있다. 저 바닥을 별로 안 예, 좋은 거네요. 전망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좀 실행이라든지 계획이 먼저 다 무산됐지 않습니까? 아, 특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NFT라든지 약간 블록체인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앱만 들어갔던 시절에 작년 같은 경우에 10배씩, 12배씩 올랐던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위메이드도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다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NFT라든지 다 게임에 그런 거 한다니까. 한다니까 올라간 거예요. 네, 그 그렇죠. 기대감이 상실되면 그만큼 이제 차익 실현 내놔야죠. 근데 이 시점이 지금 경제 시장이라든지 금리 상황, 그다음 현재 고물가 인플레이션에 겹쳐서 오히려 더 많이 빠질 수 있을 거란 걸 예상을 하고 진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냐 시장이 그렇습니다. 환경이 미국 시장을 보고 리셋된 얘기하는 거네요. 거예요. 저는 미국 시장 보고 그냥 한국 시장을 지금 비교한 거예요. 좌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향성을 미국 시장을 보고 지금 말씀드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또 국내 시장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가 미국보다도 반의 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적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면 게임 시장은 또 네. 다시 빨리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뭐 하는 게 좀 기대죠. 저도 기대를 하고 있지만 네.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커플링 현상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 있다. 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슈 토킹을 좀 해봤는데요. 종목 고르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위메이드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나타났는데 바닥을 정말 많이 이렇게 좀 내려갔네요. 파고 있어요. 지금. 네, 거의 급락하고 있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네. 위메이드와 컴투스 홀딩스 둘 중에 어떤 게 그래도 좀 전망이 괜찮을까요? 그래도 뭐 게임주의 대장인 위메이드를 뺄 수 없죠. 그래서 뭐 다 둘 다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메이드 오늘 지금 위메이드. 3.6%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또 시장의 방향성도 좀 좌표도 찍어줘야 될 위메이드를 일단은 밀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럼 김영우 전문가는 어디 미십니까? 저도 위메이드를 밀겠습니다. 올라가기는 컴투스 홀딩스가 더 잘 가고 있는데 그 컴투스 홀딩스는 글쎄요, 그 매력이 위메이드보다 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안 좋은데 그나마 나은 건지 어떻습니까?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네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위믹스라는 이제 통화. 통화 쪽으로 기축 통화를 게임계 기축 통화를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목표를 잡았죠. 네, 목표를 잡고 네. 있고 거기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뭐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루나코인 사태 이후에는 네. 아무래도 약세를 보였지만 이러한 와중에서도 위믹스는 급등을 했을 수 있는 이유는 네. 네. 투자 심리적으로 그런 반대 매수 효과, 즉 좀 불안한 것들을 다 내려치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거에 매수세가 쏠리다 보니까 위믹스가 급등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장영구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이 위믹스에 대한 그런 안정성을 자신의 말로써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기자회견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을 틈타서 위메이드가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길게 봤을 때 이 위메이드 자체가 저는 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가 여력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 기축통화로서 만약에 이게 실현이 된다면 기대감도 더 큰 부분이 있고 이 P2E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스탑티어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전반적으로 이 P2E 게임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갑자기 주가를 얘기하는데 모기가 날아다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위메이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생태계가 위메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P2E 하면 컴투스 홀딩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 손실이 1분기 32억, 네. 그다음에 영업 당기 순실 상태만 해도 한 46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 시장 자체가 얼마큼 얼어붙었다는 사실은 게임 하는 매출이 안 유저부터 나온다. 시작해서 예. 유저들이 매출을 올려야지 되는 건데 이게 마케팅적인 부분도 또 있거든요. 게임을 하게 되면 네이버라든지 아니 카카오 이런데 이렇게 광고도 올리면서 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생태계 자체가 이렇게 아우러지는데 그 생태계 자체가 상당히 무너졌다고 좀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는 지금 이 수익이 좀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 컴투스 좀 약간 고전을 면치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시장에 대해서 게임주를 좀 안 좋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으로 한번 다음 라운드에 진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보여주시죠. 자, 위메이드 대 컴투스 홀딩스 오늘은 한 3%, 4% 오르는데요. 아, 그렇군요. 진짜 박빙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조금 더 많이 득표율을 챙겨갑니다. 58% 득표율로 위메이드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컴투스 홀딩스를 향한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김영호 전문가님이 세워주세요. 네, 가격 목표가를 일단 보자면요. 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를 기반으로 해서 또 레몽레인 그 IP 사업들이 계열사를 기반으로 잘 형성은 되어 있어요. 외형은 커지고 있더라고요. 네, 외형은 지금 계속해서 네.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목표가는 8만 원 보고요. 8만 원. 이 8만 원이라는 기준은 지금 8만 원을 기점으로 아마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만 원 마디가가 이제 돌파가 된다면 네. 이 컴투스 홀딩스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8만 원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8만 원까지 우선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올라가는 종목 위메이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BHI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일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BHI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나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더 신중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떤 선택이실까요? 악재는 피해야 됩니다. 예, 일단 BHI를 선택하겠습니다. BHI요? 자, 김영호 전문가는요?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갈리는군요. 그러면은 이번엔 최인호 전문가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예. BHI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뭐 BHI 같은 경우에는 원전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원전이란 것은 제가 내일 또 이렇게 배워야 산다 시간 나오기 때문에 원전 얘기 많이 예, 하시잖아요. 원전 이야기. 그래서 예. 지금 원전이 사실은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뭐 23%, 25%까지 빠진 종목도 많고 한데 이 일시적인 단기였지 보면 이제 차익 실현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라고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솔직히 있거든요. 많이 올랐죠. 예, 진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목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또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홍보차.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BHR을 선택한 거예요. 원전주. 일단은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과 또 SMR부터 시작해서 여러 설비, 기자재, 그다음에 토목, 그다음에 이게 설계까지 모든 걸 한국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나라가 프랑스, 미국, 중국 이밖에 없어요. 뭐 러시아는 지금 제재 대상이니까 끼어지도 못할 거니까 네. 3파전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회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계속 향후 지금 윤 정부께서 계속 만들어져 나갈 원전의 또 생태계상 또 토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관련되기 때문에 기대 수치가 좀 높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 높은 것을 조금 높게 치주고 해서 제가 한 거고 일진모터스는 오늘 주가가 오늘 장중에 말 14%까지 빠지고 네. 지금 불확실성적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경영진 자체가 그래서 매각적인 부분이 일단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소나기 나올 때는 피하는 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그렇군요. 우선 피하고 그다음에. 그러다 괜히 나가고 벼락 맞아버리면 치료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종목들 그렇죠. 낙주 매매 조심해야 돼. 낙주 매매. 이 낙주 매매 기본 틀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거나 하면 좀 안정화되고 하면 근데 기업이 좋기 때문에 안정화가 됐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소나기 오면 피하자는 게 만약에 이제 원전 얘기 자주 해주시니까 궁금한 게 이제 시공사 관련된 회사들을 고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설계사 이쪽이 더 좋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벤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 있고 소부장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대기업들도 외국 회사들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큰 매출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대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벌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소부장 기업들이 내실이 더 좋아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도 대형 빅5보다도 오히려 발주해주는 옆에 있는 벤더들이 더 수익이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차트를 20년 동안 가지고 갔던 우리나라 해왔던 생산해왔던 모든 거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더라도 항상 소부장이 더 앞서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고 시장에서 하더라도 그 소부장 업체들이나 장비라든지 소재 부품들이 더 오히려 보면 더 뛰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만들지를 못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일단 엉덩이도 가볍고 주가 흐름이 좋고 그다음에 또 거품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내 시장이 그다지 이렇게 체력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경기가 안 좋거나 지금까지 지수가 하방으로 내려올 때에는 이 소형주들 3천억 미만이라든지 근데 스몰캡들이 움직임이 빠른 이유도 그쪽이 수급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고 하면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부장이 지금 시장에서는 소부장이 좀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해서도 시공사 쪽이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공을 하고 있는 설비라든지 AS라든지 하는 업체 하단 쪽. 예, 하단 쪽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BHI는 좀 들어봤고 일진 머티리얼즈 김영우 전문님 매력 어필 좀 해주세요. 네, 일진 머티리얼즈는 지금 매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커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 리스크가 큰 이유를 시장에서 한번 찾아보자면 사실 매각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일진 네. 그룹에서 핵심 자회사를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좋은 얘기라는 거죠. 지금 입장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자체의 그런 주가가 이렇게 지금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미 이 사업, 즉 일진 그룹에서 가장 핵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오히려 이제 이게 성장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를 왜 파는 건가라는 저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심리적으로 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도 그치, 잘못된 거 아닌가? 네, 이런 놔둘 생각하는 수도 거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일 고가에 팔고 싶은 거 아니에요? 뭐 잘 나갈 때?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잘 나갈 때 팔았다고 했다면 작년에 좀 팔았어야 됐는데 지금 정리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파는 거는 차라리 이게 많은 가치를 받아서 팔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건데 지금 빠질 때 파는 거는 오히려 투자 심리적으로 약화가 될 수 있다. 의심을 사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도 지금 조 단위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굳이 이거를 지금 팔려는 거지라는 시장의 심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어제 일진 홀딩스 즉 이제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랐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팔았을 때 지분의 가치가 좀 현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올랐는데 지금 빠지는 거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대낙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일티 머티리얼즈 자체적으로 봤을 때 기업이 일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동박에 대해서 동박 하나만으로 지금 이게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되겠느냐 한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박 시장이 좀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본다면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고 이 일렉보일에 대해서도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과대낭폭이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진 머티리얼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고 BHI는 또 원전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보면서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선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BHI는 네, 일진 머티리얼즈의 승리로 끝납니다. 네, 이렇게 좀 리스크가 부각되는 것 같아도 일진 머티리얼즈 쪽으로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쏠리셨네요. 네, 그러면 BHI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예,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열 횟수 보일러라고 해가지고 이게 원전 보면 이렇게 굴뚝 보이지 않습니까? 굴뚝 밑에 있는 보일러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예, 그 보일러 그 배열 횟수 보일러인데 세계 수준 1위예요. 그래서 그 부각이 안 된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좀 아쉬운데, 근데 그 우리나라의 원전에 수많은 부품이라든지 양산하는 기업들이 세계 뭐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시장에서 수주를 1, 2등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보시려면 건설 토목 회사들도 아시겠지만 그게 나열되는 회사들 텐베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번 매출액 같은 거 한번 보시면서 펀더멘탈 한번 잘 보시면 네. 이게 투자하시는 데 많이 도움 될 겁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예, 찍고 가겠습니다. 네, BHI 7,000원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바로 3라운드 대진표로 넘어가 보시죠. 네, 3라운드에서는 명신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수소 쪽에서 S퓨얼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또 바이든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네. 수소냐 전기냐 원전이냐 이것도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네요. 네, 싸움을 이미 예고를 해주시는 네, 명신산업. 미리 생각하시라고. 네, 명신산업 그리고 S퓨얼셀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뭐 수소 협력체도 만들어진다 이런 아. 이야기도 좀 들려서 오늘 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영호 전문가님 어떻게 고르실 건가요? 저는 명신산업 골랐습니다. 명신산업이요. S퓨얼셀이 좀 많이 가파른가요?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 최인우 전문가는요? 명신산을 골랐습니까? 예. 네, 참, 명신산업을 제가 잘하는 회사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SPS를 골랐습니다. 아 좋습니다. S퓨얼셀이요. 이번에도 엇갈리셨네요. 좋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게 좋아요. 아, 그래서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먼저 자, 최인호 네. 전문가님 방금 되게 웃으면서 말씀해 약간 주셨잖아요. 가짠타라는 네. 뜻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전 그런 S퓨얼셀 느낌으로. 이 왜 회사가 고르셨을까요? 예, 네. 이 회사가 이 경북에 있어요. 경주에 있는데 경주는 시골이잖아요. 뭐 우리 옛날 수학여행 학교 다닐 때 많이 가는 저도 곳인데 가봤었어요. 소주 우유 다음으로 큰 회사가 이 명진산업이에요. 80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100% 하는 일이 뭐냐면 자동차 그거예요. 바디예요. 바디. 그러니까 플레임. 그거 만드는데. 그것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1분기마다 한 3,300억 정도 실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022년 이제 4분기까지 한 1조 한 2, 3천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네. 네. 이제 2분기에는 영업 실적이 좋아질 건데 왜냐면 이게 워낙 자동차 바디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네.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요즘 운송비 장난 아니죠. 예, 그런데 다 이제 까먹어요, 예, 거기서. 그래서 지금 공장 들어서는데 거기다가 이제 법인회사가 지금 산미라고 있어요. 산미. 네. 산미. 예, 산미, 예, 산미 뭐냐 USA라고 해서 코퍼레이션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통해서 이제 작업이 되고 되면 물동량이 이제 점차 이제 그쪽으로 다 생산되고 하면 이제 이용되면 아무튼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되게 작게 나올 거예요. 비용 처리가 비용비가. 손실 나오는 게 줄어진다. 예,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영업, 예, 그러니까 매출액은 높은데 영업에 관련된 비용이 워낙 작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플레임이지 않습니까? 바디이다 보니까 네. 경량화를 많이 시켜요. 가볍게 한다고요? 가볍게. 근데 네. 그게 기술 자체가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뭐 전기차에도 사용되고 있죠. 그다음 항공기에도 대부분 많이 사용하거든요. 차를 경량해야지 빨리 가죠. 빨리 가고 멀리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R&D까지 같이 이번에 미국에서 한다고 하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찍은 거는 되게 좋아요. 내년 그 상반기나 하반기에는 주가는 상당히 오를 거라는데 이게 2만 원 최저가 52주 최저가가 2만 400원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들어간 시점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정과제 일단 수소를 가져가야 됩니다. 예. 자동차 아무리 좋은 건 많이 나와도 네. 일단은 무조건 수소. 왜냐하면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6월 1일 날 지금 지방 선거도 있고, 그쵸. 네. 예, 무조건 국가의 역량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로 예. 최인호 전문가 정부에서 나오신 예.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저는 당원 정책 사랑, 정책 사랑. 예. 지금 뭐냐면 그만 모멘텀이 없고 미국의 전일 위정시의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래도 예. 아직까지는 신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발맞추며 뭐 두 종목이 어떻게 된 간에 일단은 수익만 많이 좀 내고 보자는 어찌 보면
절박한 심정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SPOT를 찍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소하니까 수소차로도 연관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차를 만들어야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네네. 의미에서 명신산업 괜찮을까요? 아, 그런 관점보다는 일단은 명신산업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SPLC 설명해버리죠. 네, 일단 네, SPLC, 네. SPLC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해주시면 됩니다. 자, SPLC를 저번 주 이상형 월드컵부터 시작해서 공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오늘 그 수소 협의체에 대한 그런 오늘 발의가 있었고 오늘 다 이제 전 세계에서 온라인이든 지금 오프라인이든 다 모여가지고 지금 협의체가 발의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했어요. 수소 관련해서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수소 종목들 중에 SPLC를 저번 주 금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거래량이 일단 한번 들어와서 빠지지를 않는 종목이에요. 물론 시가총액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거의 수소 업체들 중에 지금 두 개를 봤거든요. 우수 AMS랑 예. 그리고 이 SPLC를 두 개를 봤는데 그러시구나. 그 두 개가 거의 유일하게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이었어요.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지금 위에서 버텨주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스케줄 매매에 따라서 25일 전에 이 종목에 대해서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SPLC는 이미 수익 실현을 달성을 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저의 그렇죠, 시나리오대로 그렇죠. 한다면 한번 수익을 달성한 종목들을 한번 쉬었다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거래량이 이탈이 전혀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 아직은 좀 더 기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네. 이야기를 세밀하게 잡아주시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제 시나리오 상으로는 이미 수익 실현하고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고, 그렇죠.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투심이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뭐 물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만약에 2분기 지금 시즌이죠. 지금 시즌부터 이 법인으로 미국 법인에 되어 있는 공장들이 지금 돌아가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냥 현지에서 찍어서 현지에서 팔아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죠. 저는 좋은 호재거리로 지금 발동을 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미국 법인을 통해서 테슬라가 지금 공장들을 다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을 다 돌리기 시작했고 거기에 부품을 네. 납품하고 있는 명신산업이 거기에 이제 부품을 보탠다면 테슬라랑 연결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납품처입니다. 그래서 이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 전기차는 이제 경량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경량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스탬핑이라는 게 이게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뚜껑째에서 찍는 거예요.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에 조립을 해서 그쵸. 그거를 완성품을 만드는데 핫스탬핑은 이제 바디를 이음새 없이 한 번에 찍어내는 기술이죠, 진짜 또. 고도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신산업은 기술력은 반박을 할 게 없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전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차트 보니까 아까 조금 횡보하다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죠. 그쵸, 바닥을 다 잡고 있다는 신호니까요. 잡고 있다. 네, 잡고 있다는 근데 신호니까. 주가가 너무 일러요. 안 일러요? 너무 또? 이름이 바닥이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가서 추세가 전환돼서 사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약간은 네. 부분이 다른다. 그 부분에서. 제 생각도 수소. 거래량은 수소. 한번 크게 터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래량을 결국 한번 주가를 관리하는 거는 세력이기 때문에 세력이 거래량을 한번 터뜨려주고 주가를 관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주가도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좀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보시죠. SPLCL이 이기지 않을까요? 아니군요. 명신산업이 명신산업이군요. 이겼어요. 네. 되게 좋아하시네요. 집안 식구들이 다 투표하십니까? 이거 좀 찍어줘 이래야 돼. 그런가 보네요. 네, 카톡 보냈어요. 네. 네. 그래서 SP월세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전략 세워주세요. 박 사장님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자,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시골에 있는 진짜 큰 회사예요. 그냥 경주라는 시골의 큰 회사인데 아무튼 뭐 이 자동차 바디를 저렇게 만들어내는 그거 하나만 하는 회사에 다른 건 안 하고 네. 그만 하는 회사인데 아무튼 지금 주가가 좀 바닥입니다. 지금 바닥인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SPO셀 참 SPO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숨기지 못하는 감정. 자, 이게 SPO셀 같은 경우는요, 예. 이게 연료 전지 회사입니다. 이거 수소가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면 전지를 충전시키는 건데 이거는 산업화로 해서 빌딩 건물이라든지 대용량이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수소 관련 발전소라든지 수소 관련 뭐 이렇게 큰 화물선이라든지 그런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만 생각했어요, 예, 그렇죠. 왜냐면 예. 이거 원래 건물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 큰 전지, 그랬군요. 산업용 전지를 만드는 예,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소 관련된 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1,000원을 보고 있고요. 저는 좀 길게 봅니다. 좀 크게도 보고 한 45,000원까지도 충분히 점핑이 가능하다 생각이기 때문에
31,000원, 45,000원. 예, 두 개에서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이슈가 강한 지금 네. 업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 좀 어찌 보면 추세가 전환이 되어서 올라간다고 참 고개를 들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매집하시더라도 큰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우리 봅니다. 최인호 전문가님은 이게 왜 이걸 모르실까? 이 가치를 왜 모르실까 하면 이렇게 더듬기 답답해하시네요. 시작하면서 예, 그러십니다. 짜증납니다. 짜장면 드셔야겠어요, 오늘. 예. 네. 이 기간까지 잘 잡아주셨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31,000원, 길게 바라보면 45,000원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명신산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라운드 좀 갈려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삼익 THK가 올라가 있고요. SPG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SPG 하면 최근에 또 그 기계용 모터인가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주 언급이 되네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삼익 THK 그리고 SPG 두 종목 다 SPG가 오히려 또 더 잘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삼익 THK는 또 급등했던 게 또 있어가지고 야, 저때 이젠 눌림목인가 들어가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 그런 차트상의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 골라주시고요. 네, 삼익 THK, SPG 둘 다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모범생 같은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떤 네. 선택이실까요? 저는 삼익 THK입니다. 삼익 THK. 그럼 최인호 전문가 SPG 하시나요? 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당연하죠. 승부하시고 SPG를. 그냥 이유 없는 반기예요. 아까 짜증 나셔가지고. 짜증납니다. 순간적으로. 다른 거 일부러 했어요. 예, 자, 이상한 종목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SPG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참 뒤끝 참. 네, 알겠습니다.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매력을. 매력은요, 그냥 로봇이죠. 로봇, 로봇이다? 모터죠. 어제도 정밀 올랐는데. 모터. 예, 정밀 모터죠. 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사족이든 이쪽이든 사람과 동일하게 조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조인트. 조인트. 팔꿈치? 예, 그러니까 움직이는. 관절. 네, 영어로 네. 조인입니다. 조인. 네, 조인. 예, 조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어로 조인이에요? 혹시 잘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예, 조인트 이러면. 이 조인트 발로 가는 그 조인트가 그렇죠.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관절에 가는 로봇은 사족이다 하면 이 안에 정밀 부품이 들어가야 됩니다. 센서라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밀적 부분이 좀 그나마 강한 좀 회사이기 때문에 네. 좀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로봇이 생산하게 되면 고마진 제품이기 때문에 비싼 거군요. 그래서 수익성 고조인데 지금 계속 신고가 치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데 저렇게 올라가면. 원래 저렇게 원래 인덕션처럼 네. 끄더라도 그 열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열로 해서 최소한 저런. 최소한 인덕션 같은 종목. 인덕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뭐 신고가 지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큰 목표가 아니라 한 3%에서 3%의 수익 내고 네. 살짝 발 담그고 나오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단기적인 거로 들어가실 때는 시청자분에게 추천할 종목은 네. 일단은 밑을 보지 못했으니까 위만 보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이 종목 선택인 겁니다. 그러면 삼익 THK 아까 주가 체크해보니까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더 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 탄력 떨어져서 지금 너무 나가야 되는 급등했는데, 건지 좀 초반에. 궁금하거든요. 삼익 THK는 일단 차트를 줄여보시면 이 SPG랑 비교를 해봤을 때 네. SPG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아마 2번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이상 월드컵에 이미 2번 두번 나왔고 나왔죠. 그때 감속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군요. 네, SP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목표가는 달성한 지 오래고 당연히 달성했겠죠. 그쵸. 저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신고가를 계속해서 네. 찍고 있고요. 지금 실적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실적 플러스 지금 시장에서 계속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네. 더욱더 많은 주가 상승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SPG 같은 이제는 경우에. 보유자의 네, 영역. 보유자의 영역이고 삼익 THK는 그나마 SPG에 비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랑 상생 협력을 해서 신사업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삼익 THK고요. 삼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만큼 좀 M&A에 대한 그런 부분도 퍼스텍이라든지 그런 종목들과 같이 엮여서 올라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AI 로봇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만큼 이 삼익 THK와 삼성전자의 앞으로 그 신성장 동력을 저는 보고 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미에서 열리는 테크노밸리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네. 그때 이제 한번 로봇 전시회 같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전자랑 상생협력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이 로봇에 대한 그런 신사업을 발표를 할 때마다 그리고 TF팀의 뭐 인력이 증가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아니면은 계획서를 발표한다던가 그럴 때 이 삼익 THK를 좀 단기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슈 네. 체크할 때 편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삼성 등에 엎여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김영호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로봇의 최강자입니까? 그렇군요. 네, 역시 SPG네요. 오늘 SPG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흐뭇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예. 올라가는 말에 달라타기 때문에 네. 큰 수익보다는 그냥 작게 그냥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을 좀 줄여주시고 300THK 네. 가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민호 전문가님. 네, 일단은 300THK는 16,000원을 잡고 있습니다. 16,000원이라고 한다면 주봉상 이제 전고점 부분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요. 이탈이 지금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탈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건 윗꼬리가 달려있다.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건 위에서 누르는 세력들이 좀 존재를 한다. 그런 너무 얘기인가요? 길게 달려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인데, 네, 갑자기 공격을 하지, 아무튼, 네,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좋았어요, 지금 거. 네, 해석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냉정하게, 윗꼬리가 달리지 않은 그런 거래량 터진 종목보다는 마이너스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네. 어쨌든 16,000원 보고, 세력, 거래량 이탈 없다면 계속해서 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익THK 우선은 16,000원까지 바라보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SPG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고요. 4강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아니, 사람 당황시키는 데는 우리 미나이가 최고입니다. 자, 4강에서는요. 야, 누가 더 안 좋을까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위메이드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는 사장님까지 나오셔가지고 우리 저 P2 괜찮다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팔긴 파는데 왜 파는지 찾지 못하겠어요. 자, 그럼 한 종목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해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는 참 우울합니다, 둘 다. 그러네요. 예, 선택해 주시죠. 네, 그러면 김형호 전문가님 먼저 선택해 주세요. 네. 저는 위메이드 고르겠습니다. 위메이드요? 자, 그럼 최유 전문가는요? 일진 머티리얼입니다. 갈리네요. 일진 머티리얼즈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이제 나와 봐야 주가 그럴 것 향방이 또 같아요. 결정이 네. 되겠죠? 게임보다 낫습니다. 정말요? 게임 그럼 전체를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저요?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네. 지금 상황을 판을 이게 되는데 지금 정부 측에서 좀 뭔가 호의적이라든지 뭔가 추가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인터넷이라든지 관련돼 있는 5G 뭐 pop스 그러니까 말은 다 이야기 나왔었어요. 네.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부터 시작 게임줄 육성 양성시켰다고 하는데 거기까지고 네. 어떻게 구체적인 법안이나 시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온적이에요. 일단은 주무부처의 문화관광부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체육부에서 아직까지 뭐 나온 확답이 없어요. 확답이 네. 없다는 것은 시장도 안 좋고 확답이 없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바닥을 모르게 떨어진다는 말이 좀 뭔가 밑에서 받칠 수 있는 일단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위메이드 게임 산업인데요. 네. 지금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 들으면 거의 얼어붙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가 아니죠. 코인 시장이 지금 많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네. 오히려 그 탄탄한 기축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위메이드가 네. 좀 상승세가 좀 더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해석의 차이네요. 네, 이 위메이드를 보려면 위메이드 맥스의 주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에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네,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게 네, 맞습니다. 거래량 나온 첫날에 제가 네. 지금 하락 추세를 되돌리는 거래량이 나왔다. 이거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거의 10% 이상 지금 상승세를 굉장히 잘 보이고 있고요. 확실하게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 안에서 나오는 이런 담비 같은 거래량은 항상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위메이드는 그 외에 반면에 좀 위에 계신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형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이제 돈 많은 개인들. 네, 매도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형님들이죠. 미리 이 주식을 사놓은 선배들이죠, 선배들. 그렇죠. 예, 그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 즉, 위메이드는 투심이 아직 조금 약하다, 위메이드 맥스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군요. 네. 시가총액도 무거운 녀석이기 때문에 네. 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 맥스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이 보라는 게 위메이드 맥스를 좀 눈여겨보라는 말씀이신가요? 위메이드 맥스가 아무래도 수익 실현하기엔 더 좋으실 겁니다. 네, 이런 좀 꿀팁까지 함께 챙겨주셨네요. 네, 이번에도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을 좀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이냐 아니면 일진 머티냐. 2차전입니다. 자, 일진 머티냐로 가버렸습니다. 62%의 확률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그러면 네,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위메이드 관련해서 가격 네. 전략 세워주세요. 네, 위메이드는 제가 95,000원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터진, 특히 이제 위메이드보다는 사실 위메이드 맥스를 더 보고 있는데, 그래요. 거래량이 참고하십시오, 시청자님들. 네, 네. 맞습니다. 뭐 위메이드가 맥스가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 한 3천억에 4천억 왔다 갔다 하는 그렇군요. 기업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시총이 높다 보니까 좀 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95,000원을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보고 네. 한 번 더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와준다면 이 추세를 돌리는 거래량이다 싶다 생각하시고 한번 진입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목표가랑 잡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럴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참고 잘하십시오. 예. 네네. 위메이드 9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음.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번째 결승 종목 고르는 시간인데요. 명신산업 그리고 SPG입니다. 하나는 자동차 이 차체. 뚜껑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차체를 만드는 데고. 빼다기. 그리고 약간 SPG는 우리나라 사람 몸으로 따면 관절의 약간 연골 같은 겁니다. 조인. 연골. 빼다기. 조인, 네. 좋습니다. 이 두 가지 자동차냐 조인이냐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해 주시고요.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SPG가 확실히 지금 잘 가요.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 또 갈라 봅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선택이신가요? 저 SPG죠. SPG. 조인. 네. 그럼 네. 김영호 전문가요? 저는 명신산업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장난 엇갈리네요. 아닙니다. 재밌어요? 예, 재밌어요. 그러면 명신산업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게요. 그래요? 네, 뭐 SPG는 지금 제가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예, 말씀을 그러셨죠.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보시려다가 큰 조정에 맞아서 투자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흔들려서 손절하고 나오시는 것보다는 네.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명신산업은 앞으로 기대되는 게 좀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모회사가 이제 MS 오토텍이에요. 그래서 MS 오토텍과 명신산업은 항상 그 테슬라가 상승을 할 때, 특히 예전에 이제 테슬라 장이 있었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급등을 할 때마다 예.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랬죠. 뭐 KC뿐만 아니라 뭐 이런 종목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세가 좋았는데 뭐 MS 오토텍과 같이 움직인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물류비 부담이 이제 미국에 있는 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 물류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관련주들 2차 전지 뭐 소재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차체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은 지금부터 잡아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최인호 전문가의 SPG를 가지고 들어가면 물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대응하셔야죠. 대응하셔야죠. 자, 우리 들어가면 시청자 물린다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장에 그래도 네. 들어가서 2, 3% 1%라도 먹고 나오고 지금 수익이 지금 빨간색이 지금 되게 아른하신데 맨날 예. 파란색 보시겠습니까? 저는 달리는 말에 큰 욕심 안 부리고 2, 3% 정도만 따먹고 나오면 좋다. 큰 욕심 안 그다음에, 부린다는 게 포인트군요. 그게 큰 욕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큰 욕심.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그렇지만 그렇죠. 이렇게 상승장 같은 경우 이 지금 추세를 지금 계속 보여주는 SPG 같은 경우에는요. 예. 네. 이게 대응하기는 사실 어찌 보면 짧게 치고 나오기는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도 되게 짧게 잡았습니다. 그렇군요. 참고적으로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 개초는 이게 미국의 GE라든지 네. 월프르한테 원격적으로 이렇게 모터는 수출하기 때문에 네. 워낙 이게 그런 바이어스는 되게 좋아요. 미국 시장을 이미 원래 모터 회사잖아요. 확보했어요. 이 회사 그냥 모터 회사예요, 그냥. 어. 원래 모터 회사인데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작게 만들어서 한번 관절 같이 붙여보고 하는 거지. 원래 자체는 그냥 모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터 맞아요. 회사인데 모터가 세탁기에도 들어가죠. 100% 모터 회사, 100% 네. 그냥 딴 것도 안 합니다. 100%. 블렌더에 들어가죠. 예, 그런 것들이. 네, 한번 찾아가보십시오. 100% 네, 못 이미 합니다. 모터에서 예, 미국의 지하고 그러니까 뭐 세탁기 돌리는 그런 것만 다 확실하네요. 들어가. 네. 그러니까 김효 전문가는 테슬라에 막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네. 잡았고요. 또 G나 월플 얘기하면서 가전제품 쪽으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예. 다 공략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엇갈렸으니까요. 바로 예. 시청자분들 의견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대 SPG입니다. 야, 명신 확 밀어버리네요. 그냥. 명신산업 잘 나가는데요. 계속 미세요. 삐지셨어요? 아니에요. 이미 네. 여기까지 나와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SPG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짧게입니다. 짧게. 네, 짧게 네. 지금 오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지금 19,200원 정도까지 돼 있죠. 음. 지금 시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와, 진짜 많이 예, 많이 올라갔어요. 올랐죠. 이게 지금 고점이라고 대부분 하시는데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고 지금 매크로적으로 일단 로봇, 현대,
삼성, 어떻게 보면 바이든 모든 것이 계속 이게 어깨를 썩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한 속도가 제일 빠를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잠깐 단기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오르기 때문에 네. 짧게 2, 3% 먹고 저는 목표가 2만 원 잡겠습니다. 2만 원이요. 네. 네. 짧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19,200원에 때문에. 들어가도 2만 원만 먹고 나오고 2만 원 데스크 나오자. 그러니까 아, 짧게 그런 거 좋아요. 완전 단가. 네, 완전 그걸 맞아. 그걸 단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크게 네. 못 잡습니다. 예, 큰일 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크게 네, 예. 빨리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빨리 들어가서 2만 원까지 한번 수익 창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SPG는 떨어졌고요. 명신산업이 올라갑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결승전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결승전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명신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일진 머티리얼즈는 김영우 전문가가 그리고 명신산업은 김영우 전문가가 하셨습니다. 예, 두 종목 다 올라 있네요. 예.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세요. 예,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아까 또 얘기를 좀 해주셨었고요. 또 명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또 자동차 부품 쪽으로 운반하는 비용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둘 다 뭐 차트 봐서는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두 개 다 김영호 전문가님이 배출해낸 종목이시잖아요. 네. 그냥 선택한 거죠, 종목이잖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 그만큼 부담이 지금 2배로 느껴지는데요. 네. 일진 웃으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 네. 너무 행복해 제가 하시는데요. 웃는 상이어서 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그쵸. 부분이고 명신산업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테슬라에 대한 공장 생산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데 네. 지금 매매적으로 보신다면은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짧게요. 지금 시장에서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를 좀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명신산업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추세를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의 선택은 명신산업 가겠습니다. 네. 명신산업.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지금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뭐 오너적인 이슈죠. 어찌 보면 경영 매각 일단은 추진하는 좀 강한 지금 이게 이슈였어 가지고 지금 9% 이상 지금 하락을 지금 오고 있는데 네. 지금은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에서도 지금 이걸 이제 매각 선정 증권에서 이제 매각 선정을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사실 계속 좀 안 좋아질 거예요. 어찌 보면 시장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확실한 뭔가 없으니까. 근데 회사의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지 머티리얼 한 전체 매출의 한 7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무시 못하고 그다음에 매출은 계속 올라오지만 시장에서는 좀 냉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는 명신이 싫습니다. 아, 그래서 일진으로 가시는 건가요? 가겠습니다. 예, 일진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워낙 또 강세고 지금 시장에서 좀 하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다양성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차의 바디를 만드는 부분이고 이 2차 전지 지금 핵심 부품이 동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어차피 집 같이 결이 가야 달라요. 돼요. 가치만도 같은 집안이에요. 그치 내부에서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그래도 지금 섹터 부분에서는 제열계도 강하기 때문에 상승폭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치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게 일진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명신산업에 대한 정말 이 키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키포인트는 일단은 물동량에 대한 그런 부분, 이제 물류비가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나 네. 아니면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가지 불안한 게 만약에 매각 이슈로 지금 두 가지 악재가 나타나고 있고 네. 또 반대로 호재가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매각 이슈 자체가 지금 사실 무근이라는 그런 얘기 쪽으로 확률이 어쨌든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예 100%가 아닌 거군요. 지금 네, 상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냥 명신산업을 차라리 매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외국인이 계속 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래도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쪽으로 한번 따라가는 것도 또 전략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좀 높게 위치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좀 외국인 수급들은 담비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고른 종목들이 명신산업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된다면 네. 그래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플러스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외국인 어차피 사면 삼성전자 사긴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걸 좀 보고 있는지 좀 체크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명신산업 좀 나가고 있지만 예. 외국인이 계속해서
계속해서 상당히 한 8거래일 이상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측면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네. 기관도 네.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네, 기관도 그렇게 좋은 하고 있군요. 신호네요. 네 맞습니다. 자, 명신산업대 일진 머티리얼즈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하신 경우는 우승 종목이 그러네요. 되겠네요. 네. 예. 결과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명신산업 일진 머티리얼즈.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 우승자 먼저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자, 그렇다면은요, 각자 하나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일진 머티리얼즈를 선택해 주신 최인호 전문가님, 네. 좀 전략이라든지 가격까지 좀 잡아주세요. 제가 명신산업을 차례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좀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동차 바디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편하게 말하면 뼈다귀, 몸통? 이렇게 몸통, 그러니까 전체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신소재로 들어가거나 알루미늄 들어가게 되면 탄소 포집하고 탄소 중립에 관련돼 있는 거랑 또 엮일 수가 있어요. 종목 전목적으로 봤을 때. 네. 또 미국에서는 또 그런 걸 되게 또 중요시기이기 때문에 또 회사가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은 어찌 보면 아주 매집을 들어가기 좋은 조건이라 보고 큰 수익을 내려면 이 종목은 올 후반 하반기 넘어서야지 좀 뭔가 가시적이 될 건데 좀 길게 가야 2분기 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1분기에서 수익이 생각보다 많이 못 났기 때문에 2분기는 물리적인 데서 좀 상승 효과가 나오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다지 별로 크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3, 4분기 하반기 갔을 때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괜찮을 거예요. 예, 그래서 외인들도 수급도 많고 해서 기관들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면서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올라갈 때 길게도 볼 수 길게도 있고.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이 시청자 영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한 개 한 개씩 관심 종목이 나눴다가 한 번씩 추이 한번 차트 한번 추이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해 놓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가격 전략이라든지 이런 좀 들어볼게요. 예, 가격 전략은 10만 5천 원입니다. 105,000원. 일진 네. 머티리얼즈의 예, 10만 5천 원입니다. 가격 전략 105,000원. 교타타 김정우 전문가님이 다 찍은 종목이라서 예. 제가 일단은 목표가 10만 5천 원을 했는데 제가 왜냐하면 준비를 크게 이렇게 안 한 게 왜냐하면 저 정도 선이면 지금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측면으로 가면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동박이라는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커져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 대수가 많아지고 2차 전지에 더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매출적인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명신산업 김영호 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일단 명신산업 목표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채팅 보니까 뭐 가족분들이 와서 찍어주는 거 아니냐. 자, 저도 계속 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족들도 다들 바빠요.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네. 아무튼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000원 지금 보고 있고요. 25,000원. 네, 25,000원까지 보고 있고 거기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상승 추세로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지금 이평선이 하나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저기서부터 위평선을 위로 강하게 뚫어준다면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회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신산업도 지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인 일진 머티리얼즈 최인호 전문가님이 10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명신산업은 25,000원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이상형 월드컵 계속해서 엇갈리면서 치열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일진 네. 머티리얼즈 잘 체크해 보시면서 수익으로 연결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수익도 많이 내시고 손실도 많이 줄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